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1년 8개월 만에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전격 사퇴했고 청와대가 이를 바로 수용했습니다. 향후 정계 진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 4.7 재보선에 미칠 영향 그리고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검찰청에 다시 취재 기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잠시 뒤에 이제 퇴근을 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잠깐 현장으로 가서 현장 화면 좀 볼까요? 예. 네, 윤 총장이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 출근길에 예. 사실 사퇴 입장을 오후 밝혔거든요. 2시였습니다. 예. 자, 현장 화면 잠깐 볼까요? 네, 지금 현장 화면입니다. 이 시각 대검찰청의 모습입니다. 오후 2시에 검찰총장에서 사직하겠다. 바로 이 앞에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상황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문 대통령이 바로 사의를 수용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절차를 지금 밟게 됩니다. 아직 남은 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별도로 퇴임식을 할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퇴임식, 예, 퇴임식은 아마 지금 검찰청 대검 직원들이 이렇게 쭉 도열해 있는 거 봐서는 그대로 이제 임기를 끝나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검을 떠나기에 앞서서 또 한마디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이 윤 총장을 가는 길을 기다리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는 대로 이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볼 텐데요. 기자들이 질의를 할 것이고 본인이 답하겠다고 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지막 일성이기 때문에 곧 언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윤 총장은 이제 퇴임 사의 표명을 밝히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됐다. 그리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의의 뜻을 밝혔는데 그 말은 결국 검찰 개혁 시즌 2 이것은 윤 총장 본인으로서 더 이상 막을 힘이 없다, 막을 에너지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윤 갈등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을 막을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무력감을 이렇게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에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 입문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를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고 역시 정치 참여에 뜻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지를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대검찰청의 모습 저희가 화면 왼편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 표명 뒤에 퇴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앞서서 도열을 해 있는 걸로 봐서는 퇴임식을 안 하고 바로 임기를 마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여 만에 바로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의를 예상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청와대로서는 예상을 하지는 않았다. 어제 정세균 총리도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의 표명했을 것은 아마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곧바로 신영수 민정수석을 후임을 김진국 감사위원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곧바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윤 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인사는 어쩌면은 세트로 묶여 있는 인사와 같은데 바로 민정수석 인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청와대도 충분히 예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민정수석도 이번에 바로 이제 교체가 된 겁니다. 신현수 수석의 사표가 오늘 이제 수리가 됐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임명됐는데 이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참여 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냈더라고요. 청와대? 그렇습니다.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그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었죠. 특히 인권 분야 그리고 노동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민정수석이 갖춰야 될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퇴임 이후를 대비해야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신현수 민정수석만큼 적임자가 없지만은 예. 지금 이 단계에서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했다. 같아요. 예. 그래서 김진국 그 감사위원이죠. 예. 감사위원을 전격적으로 발탁을 하게 된 동기 같습니다. 예. 신현수 수석의 사의까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고심을 했던 인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그 작년 연말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또 검경수사권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예. 검찰개혁 시즌 1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는 한숨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청와대 내부에서 속도 조절론도 나왔던 것도 같고 예. 문 네. 대통령 스스로도 제도적 안착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와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현수 수석을 임명한 것도 그런 배경이었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렇게 피력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 시즌2를 과감하게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검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권력을 지탱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축이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거고 청와대가 이 당의 드라이브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은 청와대도 당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윤석열 총장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태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윤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바로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여야 입장을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약 없는 몸으로 대한민국 헌정 수호와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마음껏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간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굽힘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점점 범법자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부패 정권에 대항하여 피 끓는 국민의 열망을 위해 검찰총장으로서 다하지 못한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한 국민을 보호함에 최선봉에 서겠다는 오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민주당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대한 개혁은 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었다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확 갈리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입을 시도할까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어느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예. 과연 정치를 하게 될 것인가도 일단 아직 불투명하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치를 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근데 예. 뭐 당장 어느 당에 입당하기보다는 예. 일단 제3지대에 남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아. 결국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예.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길이 어느 길이 될지 1952년 네.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의 두 유력한 사람이 있었죠. 예. 그 길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메가더의 길을 갈 것이냐, 메가더 장군이 아니면은 아이젠하워의 길을 갈 것이냐. 이 예. 지금 기로에 놓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가더의 길을 가는 것은 뭐냐면은 네. 당시
한국전 때문에 그 트루만 대통령, 민주당 트루만 대통령에서 맥어드 장군이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엄청난 영웅이었죠. 전국의 예. 영웅이었고 또 공화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를 영입하려고 했지만은 네. 결국 청문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예. 거치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예. 결국 이렇게 지금 사라져버린 그런 사라져버린 메가더의 길을 윤석열 총장이 갈 것이냐, 갈 것이냐. 아니면 아이젠하워의 길을 갈 것이냐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아이젠하워 장군은 민주공화 양당에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끝까지 제3의 지대에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막판에 공화당 경선에 참여를 해서 공화당 후보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아이젠하워의 길을 갈 것이냐, 제3지대에 남다가 보수 정당으로를 선택할 것이냐, 예. 그 길을 어느 길을 갈지 지금 그 관심이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정치를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 이야기인데요. 이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일부에서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정치 보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뭐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보수 정권에도 칼을 들이대고 그렇습니다. 진보 정권에도 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정치를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관심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야권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제3지대에 남았다가 야권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 그걸 왜냐하면은 지금 야권 주자 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지지도도 상당히 높고 나오고요. 어제 대구지검과 대구고검을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대구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보수 정치의 1번지 아닙니까? 예. 보수 정치의 그 메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대선 후보 주자 그 적합도 조사를 할 때 윤석열 총장을 가장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데가 바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사퇴 하루 전에 예. 그 선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이제 순회 일정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예.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그 지지도를 보면 질이 멸렬합니다. 네. 그 부분이 앞으로 만회될 가능성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빈자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고 차지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4월 7일 뭐 재보선을 하고 나면 야권 그 정치 지형이 재편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윤 총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주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야권 그 재편 과정에서 당장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1차적으로 그 보궐선거 다음은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임기가 계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 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시장이 당선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네. 윤석열 총장은 당분간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뭐냐면은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PR을 구분하는 데 익숙한 분들이지 네. 통합하고 또 이렇게 국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윤석열 총장 좋은 자질이면 틀림없습니다. 예. 정치 지도자로서. 예. 하지만 좋은 포도가 좋은 와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야 되고요. 날씨가 예. 도와야 되고 또 장인 전문가의
세심한 예. 손길이 필요합니다. 윤 총장도 당분간 숙성의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이 589일 만에 사의를 예. 표했습니다. 취임부터 사의 물러나기까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퇴 이후에 정치 입문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발표가 돌이켜보면 작년 내내 일부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직에서 빨리 물러나라 이렇게 했을 때 끝까지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넉 달 남겨놓고 물러난 겁니다. 윤 총장으로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총장으로서 이 검찰개혁 시즌2를 막을 힘도 없고 예. 더 이상 자신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아닌 정치권이나 아니면 제3지대에서 다 밖에서 검찰개혁의 부당함을 그 밝히는 것이 그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일차적인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아닌 만약에 이제 이번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다면은 분명히 윤 총장에 대한 수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야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충돌하면서 이렇게 그 커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 총장이 상당히 야권 지도자로서는 그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예. 다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홍준표, 유승민 예.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들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크게 각을 세워서 충돌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말로만 했지. 하지만 윤 총장은 자기 직을 걸고 싸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문재인 전선의 중심 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점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잠재적인 파괴력은 크다라는 그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지금 정체 단계에 있지만은 예. 폭발적으로 상승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것은 다른 대권 주자들의 그 지지멸렬한 요소. 네. 또 하나는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도 예, 갖고 예. 있다. 예. 여러 점에서 좀 매력적인 야권 지도자로서는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지지도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 함께할 정치 세력, 함께 뒷받침할 정치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윤 총장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구축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윤 총장의 그 여론조사 대권 주자 지지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기도 했었어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의뢰기관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이렇게 함께 조사한 기관에서 함께 조사한 건데요. 잠깐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16%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10%, 9%, 8%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조사 때는 9%로 올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추윤 갈등이 마무리되고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이렇게 이제 물러난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을 그 지지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 요소가 예.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이 마무리되니까 윤 총장의 지지도가 1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예. 지금 9%까지 내려왔는데 네. 요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이것이 근데 이것도
꾸준히 이어나갈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만들어져야죠. 예.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윤 총장이 쌓아 나가느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잠시 뒤 대검찰청을 떠나면서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의 퇴근길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윤 총장이 나오는 대로 대검찰청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선출이 됐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여성 가산점 10%가 있기 때문에 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많이들 이제 이변이라고 표현을 많이 예.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가산점 10%를 안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42.6%, 나경원 후보 36.3%, 5.3% 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게 10%가 가산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포함이 된 결국 겁니까? 예. 투표 차이는 9%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을 봤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 가능성이 누가 클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심을 끄는 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최종 단일화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밝힙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력자로서 이번 경선 과정들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또 공약에 대한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좀 들으셨는데 두 사람 모두 단일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번 선거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야권에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징검다리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두 후보 간의 공약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이, 특히 안철수 후보가 밝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과 정치를 많이 해왔습니다. 손을 잡기도 하고 또 떨어져서 하고 그랬죠. 지금의 여당과 근처에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보수의 투사처럼 이렇게 나서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괴리들을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화 이후에 내년 대선으로 가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그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층의 후보들을, 유권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가장 약점이 아무래도 서울시장 하다가 그만뒀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결정적으로 그만뒀던 것은 서울시 의회와의 어떻게 보면은 세력 다툼에서 졌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은 더 여야 구도가, 서울시 의회가 더 이렇게 여권 편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치력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설득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범여권에서도 단일화가 진행 중인데요. 생각보다는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당의 모든 것을 일임을 했고요. 그래서 당에서 이것은 뭐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하고 빨리 박영선 후보와
토론회를 몇 차례 갖자. 그래야지 더 주목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겁니다. 예. 박영선 후보 측 또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다시 통합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기래 후보의 지지율 이렇게 썩 높은 것도 아니고 열린민주당이 강성 친문으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거기 그쪽과 진영과 손을 잡는 것이 중도층 공략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범여권이 통합을 하려면은 이것을 좀 아껴놨다가 내년 대선 과정에서 써먹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 측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썩 내키지 않지만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러 가지 다 짚어봤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요.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